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지난 27일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이 확대되고 있지만 회복세가 아직 본격 궤도에 오르지 않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주택 청약 시장에서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LTV 규제를 70%까지 완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매물 유도를 위해 앞으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특례도 축소하기로 했으며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당내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거쳐 내달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이요. 성년자에서 해당 지역 무주택자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동안 로또 청약의 열풍과 함께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서 이 무순위 청약에 수십만 명이 몰리는 해프닝이 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요, 이런 과열 현상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이슈 그리고 궁금증들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라고 검색하시거나 부시맨 검색해 보시고요. 자, 지금 방송 휴대폰으로도 유튜브 통해서 간편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역시나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스트리밍 통해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네, 오늘은요 스튜디오에 분 모셨습니다.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께서도 오늘 또 특별한 지역의 주택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오늘 가볼 지역은 어떤 곳들일까요? 네, 이제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 규제 6가지 규제 완화책이 발표가 되면서 10년 내에 서울이 거의 모든 지역이 재개발권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그 규제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주택자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오는 상황인데요. 오늘 그 2가지 지역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그리고 바로 어디냐면 영등포구의 영등포 본동 이렇게 메인 지역들 2지역 오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무주택자분들께 기회가 찾아왔다고 하니까 솔깃하시죠? 어느 지역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인데요. 자, 1호선과 KTX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영등포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격은요 약 4억 3,5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영등포구 역세권입니다. 무려 바로 집 앞에서 KTX까지 탈 수 있는 곳이라 저희가 입지도 궁금하고요. 영등포 쪽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까 이것도 함께 만나볼까요? 네, 앞으로 그 10년 동안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등포구에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영등포역 주변이 될 텐데요. 이곳은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이슈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일단은 우리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3도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모든 개발 계획이 이곳에 잡혀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했던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의 그 규제 완화책에서
그동안 서울에서 정비 사업이 해제됐던 300곳을 다시 재지정하는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서남권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예, 바로 이 영등포구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눈여겨보셔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거의 모든 재개발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투자의 그 기회가 사실은 지금은 좀 차단된 그런 모양새를 최근까지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제 소개드리는 곳은 어떻게 보면 약간 행운이 될 수 있겠는데 틈새 시장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개발 예정 구역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영등포는 사실 지금은 서울의 중심이 강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옛날에 몇십 년 전에는 영등포가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영등포역 이 주변이 굉장히 큰 중심이었죠. 그래서 지금 아직 강남권에서도 영동대로 그런 영동대교, 이 영동이라는 게 영등포의 동쪽이다 이 뜻입니다. 그만큼 중심이 영등포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아성을 다시 갖고 오는 것이 이제 영등포니까 여러분께서 이곳에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단일 노선으로 보이지만 KTX와 1호선, 경부선이 지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바로 5호선과 환승이 되는 구조, 그리고 여의도와 9호선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굉장히 좋은 환승 구조를 갖고 있죠. 여기 옆으로 가면 2호선. 자, 그래서 여기는 도보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영등포 본동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의 국제업무 지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배후 주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다리 하나만 건너면 마포 공덕의 업무지구까지, 그리고 그 연의 중심 업무지구까지 연결이 되는 아주 좋은 위치죠.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영등포구에 굉장히 많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등포 하면은 재개발하면은 신길 뉴타운이 딱 떠오르실 텐데요. 자, 신길 뉴타운의 그 남측 부분은 이미 아파트 촌으로 바뀌어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위쪽 부분, 오히려 영등포역과 신길역과 가까운 북측 지역은 다 해제 지역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3구역만 더샵파크 프레스티지로 내년 7월에 이렇게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신길 1구역, 2구역, 4구역, 15구역, 16구역 이렇게 많은 구역들이 해제 지역으로 인해서 그동안 어떻게 재개발로 진행이 되지도 못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후화가 진행된 이런 상태였는데, 앞으로 이곳이 지금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주도의 복합개발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그보다 앞서 작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신길 2구역 주택재개발은 민간재개발입니다. 여기는 2,100세대, 그리고 신길 역세권은 청년 역세권 공공임대로 한 1,000세대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영등포역에 오늘 가실 곳은 이 영등포역과 가까운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영등포 본동, 도림동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이 지역이 되겠는데, 공공재개발 또는 역세권 복합개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길동 잠깐 체크 드려보면은요, 지금 2구역과 4구역,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사 대책에 우리가 공공주도의 복합개발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특히 지금 2구역과 15구역 같은 경우, 2구역과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 동의를 거쳐서 7월에 이제 후보지로 발표가 되면 앞으로 이제 3분의 2 동의를 거쳐서 바로 진행이 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2차 공공재개발 여기에 선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사업 방식은 약간 다르다.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민간이 계속 공공과 협동해서 하는 거고, 지금 2구역과 15구역은 공공주도로 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제 이 그 설명을 왜 드렸냐,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 지역 영등포 본동과 도림동 이 부분도 사실 얼마 전까지 공공재개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류 결정이 났죠. 그래서 이곳은 다시 풀려 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이사대책 후보지로 해서 역세권의 도심의 공공주도로 복합개발 들어가는데, 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가 거의 구역 지정이 다시 되거나 다시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발표한 민간 재개발과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더 좋은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지막 재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주변에 이 재개발이 활성화되는 게 갑자기 오늘 그냥 노후화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지가 상승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 지가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주변에 개발 사업이 얼마나 많이 잡혀 있냐,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냐인데 지금 영등포역 주변 자체에 경인로를 지나고 있는데 이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의 개발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타임스퀘어 뒤쪽 이 부분 영등포역 이 북측 지역이죠. 여기에는 이제 주상복합이 44층이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교통 호재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림선이 내년에 이제 개통을 하는데 신림선이 이 몇 개입니까 이게 지금? 셀 수도 없네. 예. 한 7개 정도 환승이 되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공약을 했을 때 9호선과 신림선이 만나지만 5호선과도 직결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노선과 촘촘한 그런 교통망을 체계를 갖게 되고요. 신림선 연결 하나로 인해서 나중에 남곡선과 서부선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남권의 거의 뭐 실핏줄 같은 촘촘한 교통 체계로 우리는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영등포역에 들어오는 게 또 뭡니까? 예,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 지금 영등포역과 여의도, 공덕, 서울역을 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서울역은 북부 역세권 개발이 또 들어가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업무단지들과의 연결선이 신안산선이고 그것이 내년에 통이 되는 그런 연결선이죠. 자, 그리고 GTX B노선은 영등포역을 지나진 않지만 신도림과 여의도와 굉장히 역에 가깝습니다. 역시 이것도 용산과 청량리, 서울역을 지나게 되는데 최근에는 GTX D노선, 김부선이라고 하죠. 여기와 또 연결되는 그런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교통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영등포구, 영등포동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지금 환경적인 조건들이 재개발이 경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지금 만나볼 수 있는 투룸의 가격도 궁금하고요. 지금 시장에서 워낙 재개발 주인 만큼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지금 투룸의 입니다. 4억 3,500에서 4억 5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전세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2억 8천만 원에 전세가 맞춰져 있고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1억 5,500부터 1억 7천만 원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재개발 예정지 보통 우리가 구역 지정이 될 거야 이런 얘기만 떠도 피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그 공공재개발에서 풀린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틈새 시장으로 제가 발빠르게 소개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의 그 1억에 한 1억 5천에서 7천 정도의 가격으로 소액 투자 들어가시는 거는 재개발 지역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영등포역의 초역세권이라는 위치뿐만이 아니라 영등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재개발 예정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규제책에서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7층 이하 규제를 재개발 구역에서 풀면서 사업성을 높이겠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재개발의 속도가 되게 빨라지는 거죠. 개발 초기 소액 투자 말씀드렸고요. 대지 지분이 약 6평이 넘는 아주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재개발 틈새 시장 오늘 찾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투룸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은 강남권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이네요. 자, 4호선과 7호선 지나는 이수역 부근에서 이번에도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요, 약 5억 3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예상되나요? 여기는 3구이면서도 특별히 좀 고급스럽다는 인식이 좀 알려져 있는, 그렇게 좀 느껴지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자, 서초구 방배동은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초구 중에서도 이 잠룡으로 평가받던 방배동입니다. 현재 방배동은 15개 구역이 빌라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 계속 변모를 하고 있고 지금 방배동 한번 가보시면 다 펜스가 쳐져 있고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히 지금 전신 성장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 이제 소개드릴 곳이 이수역입니다. 이수역 주변에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수역은 4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곳이죠. 거기에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지역이 왜 좋냐?
자, 설해초와 그리고 서문여고, 여중고, 그리고 방배중, 요 일대에서 워낙 그 서초구 중에서도 명문학군들이 많지만 특히 설해초 주변의 집값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군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제 소개드리는 곳이 이 지역이 되겠는데 바로 여기 15개 구역 중에서도 6구역과 가장 붙어 있는 곳입니다. 6구역은 지금 한 1,100세대 정도 이렇게 들어올 예정인 그런 구역이고요. 그 주변 지역으로 해서 5구역,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지금 진행이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개발 이슈가 상당히 많고, 상당히 그 빌라의 재건축, 빌라가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낙후된 지역에 완전히 새로운 명품 아파트로 바뀐다는 것은, 원래는 낙후된 지역에서 그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가 이렇게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시세가 굉장히 많이 뛰겠죠. 그래서 그 낙수 효과를 여러분께서 일단은 굉장히 크게 보실 수 있다. 그래서 방배동이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방배 6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서문여고와 그리고 이수역,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바로 또 방배 카페 골목이 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가까운 쪽에 내방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서리풀 터널 위쪽으로는 정보사부지, 직주근접이 또 하나 생기. 지 자체가 재개발, 그러니까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업무 직주 근접까지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방배 6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크로 파크 브릿지라고 지금 브랜드가 현정이 되어 있습니다. 1,131세대, 2025년에 준공 예정인데, 여기가 사업 시행 인가 후 3년 이내 미착공이기 때문에 현재 착공 전까지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착공 후에는 이제 조합원 승계가 안 되죠. 자, 그리고 그러한 그 아파트 단지가 바로 내 그 집 앞에 생긴다는 것은 그 뭐 임대가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낙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카페 골목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6구역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6구역의 기부 체납으로 인해서 미니 센트럴 파크라는 굉장히 유럽형 광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뭐 센트럴 파크 옆에 집값이 얼마니 뭐 이런 거만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원 하나 있는 게 공원이 없는 지역과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집가 상승이나 나중에 집값 차이가 굉장히 또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가 나중에 들어오면 현재 방배동 카페 골목이 약간 좀 침체되어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앞으로 굉장히 상권이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상권 수요뿐만 아니라 상권에 대한 그 집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 낙수 효과가 또 두 번째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든 시세 차이 굉장히 크게 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수역 같은 경우에는 사당 역세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 이수 나중에 복합 환승센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민자 사업에서 공공으로 가면서 약간 속도가 줄어들었지만 다시 사업성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시설이나 상업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더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내방 역세권은 앞으로 이제 서초구의 강남역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20층 이상의 이제 고층 건물들이 들어올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됐고, 마트, 쇼핑몰, 영화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거죠. 네, 정보사부지,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들어옵니다. 자, 굉장히 이제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환경에 기업이 연구단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연구단지가 바로 미래 사업을 선도하는 첨단 산업의 그러한 기업들이고요. 우리가 실리콘밸리 왜 이렇게 중요하냐? 환경이 좋은 그냥 기업인데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몇 년 전에 이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구글 신입 직원이 월세가 너무 비싸서 트럭에 산다. 여기 이게 실리콘밸리가 고급 인력이 들어오면서 집값이 엄청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원룸의 그 월세가 300만 원이 넘었어요. 이게 몇 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더 놀랐겠죠. 자, 그만큼 그 낙수 효과가 바로 여기에 미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못 가봤지만 이러한 얘기가 있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자, GTX D 노선 또 나오는 김부선 얘기. 여기 원래는 이제 강남과 하남을 연결하는 직결 노선을 원했으나 이것이 부천까지만 간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GTX B 노선과 연결
된다라는 정부의 수정안이 나왔지만 이게 계속 그 주민들이 강남 집결을 원하기 때문에 이게 또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 일대가 아무래도 이제 사당동 일대, 이수역 일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개발 호재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교통 호재로는 GTX-D 노선에 대한 호재도 있었고 정말 어마어마한 최첨단 일자리 실리콘밸리가 들어선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갈수록 브랜드 선호 현상이 심한데 이 아파트도 빼놓을 수 없죠.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곳이 바로 이 서초구 방배동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낙수 효과를 기대해보면서 지금의 주택 가격이 궁금하거든요. 토론 기준으로 지금 시세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게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아휴, 5억이 넘었는데 무슨 경쟁력? 아닙니다. 지금 방배동의 신축 빌라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 분양가가 투룸 기준으로 해서 6억 5천이 넘습니다. 7억까지 가는 것도 있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남에는 지금 10억이 넘는 투룸의 빌라 가격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 지금 옛날에 우리가 알고 온 돈의 가치가 지금은 굉장히 좀 떨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사실 많이 올랐죠. 그러나 그만큼 지가가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투룸인데요. 5억 3천에서 5억 6천이고요. 임대가 지금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저는 좀 약간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보면 실제 투자금 한 7, 8천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격은 아마 경쟁력이 굉장히 크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치 자체가 다시 설명해 드리면 방배 그 6구역의 재건축 단지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수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이미 이제 이주 철거를 했고 이제 착공 시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이주 수요를 받지 못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워낙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만 있으면은 10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에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게다가 방배 카페 골목과 연결되는 그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메인 거리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주택 가격이 상당히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개발 완화, 서울시의 재개발 완화 6가지 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빌라들을 여러분 구입하실 때 토지 그 이용 계획을 한번 뽑아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제2종 일반 주거 7층 이하 규제. 예, 요거에 해당되는 빌라들 나중에 가치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당연히 오늘 이제 소개드리는 마찬가지고요. 이 규제가 풀리게 돼서 용적률이 높아지게 되면 사업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붙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첫 번째는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그 임대 수요를 받거나 그 낙수 효과를 받아서 임대 그 수익을 계속 올리시다가 나중에 그게 완료가 되면 결국 주변 지역이 낙후가 된 상태. 그래서 결국에는 차선책으로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평수 약 14평의 대지 지분이 5.5평. 그리고 빌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1:1 주차 가능한 빌라가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 강남 지역은 투자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초구 방배동에서 매가 5억 원대면 좀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사님과 구체적인 가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자, 저희가 또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기 때문에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전략 세워봤으니까 또 유의점도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나 투자할 때 이 지역은 이런 걸 좀 신경 써라.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선생님, 솔직히 지금 여러분께서 투자하실 때 유의할 지역들은 우리가 그래도 한 번쯤은 많이 들어봤던 이런 지역들 위주로 먼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서울의 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10년 동안 내가 3기 신도시 이렇게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정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혹시 빌라를 살고 계시다면 그 주변 지역에 지금 뛰어가서 빌라를 내가 하나 사놔야 되나? 요 고민에 좀 빠져보셔야 될 건 시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서울이 굉장히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역들, 오늘 이제 소개드리는 이런 지역들을 포함해서 이런 지역들에 여러분께
분들께서 빌라 투자를 하셔서 계속 임차인으로 남아 있는 그 고통에서는 좀 벗어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마음에 한번 드립니다. 네, 이런 결단에 도움드리는 정보 만나봤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의 투룸 주택이었고요. 자, 이사님과 집에서 무료 전화 통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 초소액 투자처 상담이라고 하고요. 1:1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02-4553-2668번으로 얼른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오늘 이지원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5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5%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회복에도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82%로 전달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5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101.2로 47개월 만에 100을 넘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공택지 추가 지정 기대감 등이 반영되며 전국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는요, 부동산계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상반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아마 하반기에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이어질 것 같거든요. 지금 관심 많으실 텐데 오늘 가볼 지역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첫 번째 지역은 서초구에 위치한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양재동 같은 경우는 위로는 또 강남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또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수세권과 또 공세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양재천을도 마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러한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또 주변 지역으로의 또 개발 호재 등이 또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GTX 라인이 확정된 지역인 바로 도봉구 창동입니다. 타 지역 이 GTX 라인으로 인해서 많은 오고가 그 정차가 되냐 마냐로 인해서 많은 얘기가 오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GTX 확정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집가 상승분이 어느 정도 벌써 반영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또 이런 호재 외에도 이런 교통 호재가 충분히 또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두 지역 한번 오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과 강북 한 지역씩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남권부터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 함께 지나는 양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500만 원 예상되나요? 강남부터 가보겠습니다. 강남에서는 서초구 쪽을 보고 계신데 자, 양재동이면은요, 그 양재천 흐르는 그 좀 예쁜 그 동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예쁘게 카페가 또 꾸며져 있으면서 또 조용한 곳에서 운동과 또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양재천을 또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위로는 이렇게 365일 많은 사람들이 또 지나는 이런 상권을 가진 또 강남을 또 마주하고 있는 곳인데요. 서초구 이렇게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로 항상 이렇게 상위권에 꼽히는 지역이 바로 이거 서초구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인프라를 잘 가지고 있는 양재동을 한번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지에 있어서도 이렇게 교통편은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실거주 하실 때나 투자하실 때도 이런 대중교통의 요소들을 항상 이렇게 잘 살펴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또 지하철 3호선과 또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지역이지만, 앞으로 들어서 이런 GTX의 신호선의 추가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바로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또 바로 신분당선이 되겠는데, 이 신분당선 이렇게 정차하는 이런 정거장 살펴보면 광교라든지 이런 판교, 또 이런 일부 지역들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겠고요. 하지만 현재도 좋지만 앞으로 이렇게 추가적인 노선들이 또 어떻게 확정되어질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곳 양재동이 양재천을 또 끼고 있다는 점이 또 중요한 또 입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안에 이렇게 많은 천들이 있지만 이렇게 서울 강남 안에서 이렇게 천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또 많지가 않습니다.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또 산책과 또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는 이곳 양재동이 뭐 도곡동과 대치동, 그리고 개포동과 그 어깨를 또 나란히 하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 한강으로 흘러가는 작은 이런 지류지만 또 한강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 천이 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시기에도 굉장히 또 편리한 그러한 또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양재동은 이런 강남의 이런 주요 타운 등으로의 접근성도 또 굉장히 또 뛰어난 지역입니다. 9호선 라인이 이런 봉은사로에 그 성형매 의료산업 관광벨트가 또 있고요. 또 2호선 라인이 이런 테헤란로의 벤처산업 벨트로에 이런 강남 역산 라인으로 또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삼성동의 이런 국제기로 복합지구와 이런 정보사부제 일자리 타운 등으로도 빠르게 접근 가능한 또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바로 인근에 양재 R&D 연구산업 벨트 등의 직주 근접성이 가장 좋다는 또 점도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들어서 이런 GTX의 노선으로 인해서 삼성역까지 또 한 정거장에 또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겠고요. 지하철 한번 보시면요, 지하철도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인 이런 양지역을 통해서 또 서울 어디로든 이동하시기에 편리한 이런 대중교통의 요소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신분당선 추후 이렇게 용산을 지나 서울역으로도 연결이 되고, 수서역을 통해서 이렇게 SRT 등도 편리하게 또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이런 경부고속도로의 진입이 또 편리하기 때문에 지방으로의 또 접근성도 굉장히 또 편리한데, 하지만 여기서 경부고속도로 여기에 접근해 있다는 점도 이런 대기업, 연구소 등이 양재동에 많이 몰려 있는 이유가 이런 결국에 교통시설이 또 좋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곳의 입지와 또 쾌적한 주거 환경,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이 지역에 또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가 살면서 일단 편리하고 좀 기분 좋은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강남이라고 뭐 딱딱하고 차가운 건물들만 앞에 우뚝우뚝 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집 앞에서 물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 자연 환경도 느낄 수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좀 깝깝하게 느껴질 때 집 앞만 나가도 좀 답답함이 해소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도 투자 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중요하니까 여기는 만약에 투자했을 때 저희가 어떤 거 좀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양재동 살펴봐야 할 개발 호재는 R&CD가 특구가 조성 중인 점을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양재 R&CD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이런 중소기업 간의 핵심 기술 연계 및 이런 지역 사회 교류 개념을 더해서 지역이 같이 상생하는 그러한 그 특구가 조성 중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개의 권역과 5개의 특화 사업이 이렇게 조성 중인데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오시다가 서울 방향으로 좌측과 우측에 위치한 게 바로 또 현대기아자동차와 또 LG전자 연구소 등이 또 보이는데, 이처럼 양재동 주변으로 많은 대기업과 연구소 등이 몰려 있는 이유는 결국 교통과
물류 시설 등이 또 편리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양재동 교통과 물류 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서 기업과 연구소가 선호하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 또 강남의 이러한 우수한 교육 환경과 또 풍부한 녹지 공간으로 인해서 많은 연구 인력들이 또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재 R&D, R&CD 특구 조성을 위한 잠재력이 이렇게 뛰어난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양재 그 주변에는 이런 삼성과 또 LG 이런 글로벌 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 280여 곳이 또 밀집해 있습니다. 이런 산업과 또 국가기관의 이렇게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만, 하지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건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이 혁신 산업 허브를 이렇게 뒷받침하기 위한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기관이 또 없다는 점인데, 이에 서울시는 현재 대전에 있는 이런 카이스트 AI 대학원의 이런 양재동에 또 유치를 또 추진해 왔고요. 이에 대한 결실을 맺어서 2023년 또 대학원에 또 준공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AI 이런 AI 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한 허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산업혁명의 새로운 단지가 양재동에 이렇게 생기고 있다는 점이 또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서초도로 개발 계획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 칠성부지와 코오롱 부지를 비롯해서 이 지역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을 따지면 삼성동 GBC보다 더 넓은 면적으로 개발이 되는데, 결국 이 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강남역, 또 교대역, 또 서초역 일대 이런 상업지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강남권의 이런 상권이 더더욱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역과 서초역 일대 이런 그 부지에 종상향도 계획되어 있고요. 또 용적률 상향과 또 고도 제한 완화로 이렇게 상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측면과 또 일자리적인 이런 측면에서도,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많은 부분들이 또 확장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들 아시는 GTX 신호선이 이곳 양재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3호선과 또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더블 역세권이 앞으로 이런 GTX의 노선의 추가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또 변신을 하게 되는데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서는 이런 GBC, 삼성역, 또 GTX 한정거장 거리에 위치하게 되고 있어서 이런 직장으로의 직주 근접성이 더욱더 앞으로 더 편리해질 전망으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지에서도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하철이 가지는 입지적 장점은 그 지역의 가치를 더더욱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또 요인들로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이렇게 강남역까지 연결된 부분들이 또 1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신사역까지 추후 연결이 되고, 현재 조금은 딜레이는 되고 있지만 이렇게 한남 뉴타운을 지나는 2단계 사업으로 또 용산까지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신분당선 광역 노선으로 인해서 역도 많이 없어서 굉장히 또 지역 간에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그 지하철 노선으로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노선들이 어떠한 이런 대형 업무 타운들을 또 지나는지가 또 중요한 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2027년을 목표로 해서 용산까지 연결이 됨으로써 이런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예정이고요. 신분당선이 이렇게 강남 한복판을 지남으로써 대형 업무 시설 및 선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인기 지역들만 또 지나가는 그 중에서도 양재동이 또 포함되어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9호선이 가지던 힘도 마곡 라인과 또 여의도 라인, 또 강남 라인의 이런 중심을 관통하던 점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사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이런 경부고속도로 사업, 그 지하 사업이 드디어 이렇게 첫 발을 또 떼게 됐는데요. 서울시는 이렇게 25일 추경 예산안에 경부고속도로 지하 용역에 또 6억 원을 또 편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약 7km 구간, 한남IC에서부터 양재IC까지 이렇게 상습 정체에 있던 구간이 지하를 통해서 그 교통 체증이 또 완화될 예정이고, 또 정체된 이런 차량들로 인해서 발생된 매연들이 또 차량이 또 지하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상에는 부족했던 녹지 시설과 그 상업 시설이 또 드러남으로써 이렇게 생겨나는 일자리는 물론 이 지역에 이렇게 교통에 대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개발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강남도 코앞이지만 강남역까지 굳이 나가지 않아도 저희가 만나보는 양재역 부근에 R&CD 특구가 조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앞에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긴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GTX-C 노선까지 지나가게 된다고 하니까 과연 이런 거 다 가져가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좀 궁금합니다. 투룸 주택이거든요. 얼마 정도 할까요?
네, 양재동 같은 경우 동일 평형대 이런 신축 기준으로서 투룸의 시세가 5억을 넘어서 6억 원을 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 확인해 보신다면 4억 8천에서 4억 9,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 전세도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4억 5천에서 4억 7,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만 보유하시면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5천에 월 120에서 130에 수입 창출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은요. 전세를 활용했을 때 2천만 원대부터 여러분들이 강남권 서초구 양재동에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연락 주시고 다음은 강북 지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부동산 정보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과 4호선 함께 이용할 창동역 부근에서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는요,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강북 지역에서는 도봉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강북이 굉장히 핫하다 이런 뉴스 기사들을 접하다 보니까 강북을 찾아보는 분들이 그 안에서도 너무 지역들이 많으니까요. 도봉구를 팀장님께서 보시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는 제가 에서도 많이 이제 강조했던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창동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렇게 1980년대에서부터 90년대 서울의 시에서 이렇게 부족했던 주거 지역을 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집중 주거 지역으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렇게 2000년대에 들어서도 이렇게 전형적인 서울 외곽의 이런 베드타운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발전이 더디고 일자리도 부족한 이런 지역 한계로 인해서 관심을 이렇게 크게 받지 못하던 지역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창동 상계의 이런 2030 플랜의 7광역 중심지구로서 이런 창동 상계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울 동북부의 이런 320만의 일자리의 중심지이자 또 8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또 변하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겠는데, 2021년 올해 발표된 이런 공시지가율 상승률도 살펴봐도요. 노원구가 34.66%로 1위를 또 차지하였었고요. 도봉구가 26.19%로 5위를 차지한 점. 또 왜 이렇게 이 지역이 지금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 관심이 공시지가 1위라는 기준으로 또 이어진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과 이런 마용 성강 위주로 주거 지역의 이런 집값들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상승이 또 이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아직산 이런 서울 외곽에 이런 지역으로 매수세가 또 몰린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그로 인해서 전세 라인도 심해지자 중저가 아파트들의 이런 매입 수요가 늘어난 점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앞으로도 집값 상승은 또 계속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창동 상계 주변 일대가 또 재개발과 또 재건축 호재도 안고 있으면서 또 교통과 또 이런 개발 호재 등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지역 앞으로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으로 이렇게 많은 도시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의 문화산업 단지가 또 조성이 되고, 그 옆으로 또 서울 아레나가 같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창동역 같은 경우는 또 1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이런 더블 역세권인데요. 또 아래쪽으로 서울역으로도 접근이 또 편리하면서 또 위쪽으로는 또 4호선의 당고개 쪽으로 또 추후에 이어지는 진접상가 진접 지역까지도 편력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노원역을 통해서 7호선 이용하신다면 또 강남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또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동부간선도로와 이렇게 외곽순환도로 이용하신다면 서울 중심부와 또 경기 지역까지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으로 이런 생활 인프라도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체육시설과 대형 마트, 쇼핑몰, 백화점 등도 이미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초중고 우수한 이런 풍부한 학군까지도 가지고 있고요. 또 바로 옆에 이런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으로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이런 중랑천 수변공원으로 시작해서 주변 지역의 이런 수세권과 공세권까지 누릴 수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도봉구 창동 되겠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전부터 이 도봉구는요, 워낙 많은 분들이 거주하시다 보니까 생활 인프라는 탄탄하다라는 건 믿고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공시지가가 땅의 이 가치를 좀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는 하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오른 지역이 도봉구라고 합니다. 자, 팀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을까?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그런 걸 거 아니에요? 어떤 거 만나볼까요?
네, 도봉구 창동 이미 그 소식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곳에서 거주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무시 못할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 짓고는 있지만 아직은 딜레이 되고 있는 창동 역사, 이런 개발 호재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게 언제까지 공사가 이어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타 지역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많은 부분에서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에 들어오는 이런 서울시에서 발표한 2030 플랜을 기반으로 한 이런 개발 소식들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요. 창동 차량기지와 또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이 두 부지를 활용해 이런 지역 고용 기반을 구축하고요. 또 GTX 이런 노선들을 통해서 외곽의 이런 통공 기능까지 흡수하는 그러한 자족성을 키워나가는 지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마디로 부족했던 이렇게 잠만 자는 동네가 아닌 업무지로서도 이렇게 손색이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탈바꿈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동 지역은 이렇게 주거 지역의 비중이 높지만 그에 반해 이렇게 업무 시설이 적은 편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창업센터 및 그리고 문화산업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 옆으로 이렇게 또 서울 아레나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호재는 서울 아레나 먼저 살펴보겠는데 창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그러한 또 이제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이렇게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잠실 실내 체육관에 이렇게 견줄만한 크기로 약 2만 명이 또 이용할 수 있겠고, 그로 인해서 연간 약 250만 명의 이렇게 관광객이 또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 이 안에는 이렇게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또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겠고, 또 콘서트와 또 뮤지컬 등을 또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중형 공연장 또한 또 구성이 되어집니다. 대중음악 이런 전시관과 이런 지원 시설 등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곳에서 나오는 이런 일자리 창출과 또 유용 인구의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집가 상승을 또 같이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동역 환승 주차장 부지에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49층으로 이루어진 창업센터 및 문화산업 단지가 현재 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300여 개의 문화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될 계획인데요. 약 2,500명의 또 인력이 또 수용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약 13,000여 개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또 생길 것으로 추산이 되어집니다. 이 창동 지역이 음악 산업의 이런 생산과 유통 또 소비가 같이 이루어지는 이런 글로벌 음악 도시로서 도약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창동 차량기지가 이렇게 남양주 지역으로 옮겨가고요. 이렇게 도봉 운전면허장 시험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이 두 부지가 또 의료와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혁신 산업 거점으로 또 조성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이렇게 노원구가 차량기지 개발 방향을 의료와 이렇게 바이오 메디컬 산업으로 가닥 잡아서 일자리 창출 관련 이런 연구 기업 시설 등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바이오 메디컬 산업단지 이렇게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또 연구와 임상을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연구 중심의 세계 최고의 대형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대 병원은 물론 이런 셀트리온과도 또 접촉하고 있다니까 그런 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교통 호재, 2021년 착공을 또 앞두고 있는 이런 GTX 신호선을 기점으로 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신하는 그 지역이 바로 도봉구 창동이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GTX 호재로 창동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러한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창동 GTX 신호선 들어오면요, 현재 이동 시간 창동에서 삼성역까지 현재 60분대에서 10분대로 대폭 단축되어질 것 같고, 또 창동에서 수도권 남부 지역인 수원역까지도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광역 대중교통이 또 생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 소식도 같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구간 개통된 상태고요. 이렇게 동부간선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서울 동북부도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창동 상계 지역과 또 영동대로 마이스를 연결하는 이러한 거대한 또 교통축이 형성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위에는 이런 공원 대규모 또 공원이 또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또 수세권의 이런 입지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개발 호재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도봉구입니다. 웬만한 건 다 있지만 조금 아쉬웠던 게 일자리였다면 이제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족 도시로 크게 탈바꿈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으로 방도 3개로 좀 여유 있는 부동산을 만나볼 텐데, 강북 지역의 좀 부동산 가격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얼마 정도일까요? 네,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한 층에 한 세대만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건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가 4억 2천에서 4억 2,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세 가격 3억 7천에서 이렇게 3억 7,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4,500에서 5,500만 원의 금액에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출이 이렇게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보증금 5천에 월 100에서 110의 월세 수익
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북 지역에서는요, 떠오르고 있는 도봉구 창동에서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함께할 수 있는 1:1 무료 상담도 열린다고 하네요. 바로 2021년 부동산 투자 설명회라고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투자 전략 1:1 무료 상담 도움 주신다고 하니까요. 자, 선착순 10명 안에 빠르게 02-4153-2668번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오늘 김기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 문자 번호는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